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미니 강의 지금부터 바로 출발해 볼게요. 자, 일단 2022년 올해 시장 흐름부터 이 투자의 신이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올해는. 자, 말씀을 드리면, 정리를 좀 해보면, 참, 이거 지나놓고 보면 코스피 월봉인데요. 참 아쉬움이 많죠. 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종가 대비해서 한 21.65% 정도 오늘 종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2021년 고점 대비해서 6월 달이죠. 3,300포인트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한 29.65% 정도가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좀 고점, 2021년 고점 대비해 갖고 올해 9월 달 저점을 보면 한 35.62% 정도가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런 모습들은 평상시에는 잘 안 나오는 그런 움직임들인데요. 이게 이때 그 전에 팬데믹 끝나고 워낙 좀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또 최근에는 미국 물가 이런 거 관련해 갖고 저 연준이 좀 상당히 매파적인 부분이 있고 거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도 작년 8월 달에 20주 이평선이요. 주봉입니다, 이게. 이게 여기 중간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꺾어져 내려오는 방향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꺾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때 꺾인 이후로 제대로 반등 시도 자체를 못 했었어요. 근데 이때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자, 이때가 11월 달, 10월 달, 11월 달 이때인데요. 여기서 저도 이 22평선이 이제 꺾이지 말고 20주 이평선이 꺾이지 말고 좀 계속해서 턴해서 좀 이렇게 위쪽으로 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좀 이렇게 다시 하향 이탈하고 난 다음에 이평선 자체가 아랫방향으로 또다시 이렇게 살짝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국면하고 비슷한 국면이죠. 살짝 꺾이는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실패한 반전 패턴은 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을 보면 지금 올해 1년 내내 조금 좋지 못했는데 지금 연말에서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그런 상황으로 좀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게 경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연준 저 매파 정책이라고 해봤자 지금 금리 4.5%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도표 중간값이 한 5.1% 정도 되니까 두세 번 정도 0.25%씩 두세 번 정도 올리면 더 이상 인상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유지를 하게 될 텐데 이거에 유지하는 거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워낙 좀 저금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경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자, 2023년 시장의 방향은 경기 침체가 이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근데 또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많죠. 2000년대 닷컴 버블 꺼질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그때 미국 쪽에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터지기 전에도 금리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전으로는 우리나라 IMF 터질 때요. 그때도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게 동남아 쪽 위기가 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IMF에 이렇게 구제금융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졌었는데요. 과거에 연준의 매파 정책은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하락장이 좀 과거보다 좀 길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경기 침체가 없었을 때 그때 기준으로 대입을 한다라면 길었어요, 지금 벌써. 1년 6개월 정도 계속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에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그럴 때를 한번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자, 하락장이 보면 한번 급락했다가 옆으로 막 이렇게 리바운드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통상 이걸 극복을 하려면 IMF 때 IMF 극복하면서 고점 찍고 그러고 닷컴 버블 꺼지면서 빠졌던 코스피 시장이 극복하는 데는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그때도 크게 좀 차이가 없어요.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자, 급등했다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극복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뭐 지금 현재 뭐 그때 2년 2개월 이럴 때 비해 보면 아직까지도 조금 기간이 남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국면은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 그때하고 좀 유사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때 뭐 그때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한번 보게 되면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번에 연준에서 성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죠. 내년에 0.5% 정도 성장할 거다. 근데 미국이 3분기 경제 성장률 GDP 확정치가 3.2%예요. 근데 이 부분이 많이 꺾인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당장 꺾이진 않을 거고 이 얘기를 해석을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야, 연준이 0.5% 내년에 성장을 한다라면 내년 상반기보다 내년 하반기가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렇게 되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보게 되면, 그쵸? 한국은행이 1.7%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OECD 1.8%, IMF 2.0%, 뭐 이렇게 나오는데,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1.4%, 뭐 이렇게 나오고요. 또, 이쪽 우측에 있는 거는 주요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거를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2%, 메릴린치 2%, 뭐 HSBC 1.5%, 골드만삭스, JP모건, 크레딧 스위스 1.4%, 뭐 그래갖고 평균이 한 1.1%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반토막 이상 부러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좀 안 좋으면 뭐 기업들 이익들이 늘어날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이 경제 성장률이 부러지면 기업들 실적들도 당연히 좀 안 좋아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조금 기억을 하고 내년도 시장을 봐야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에 달려 있는데요. 미국이 만약에 지금 모두가 바라는 대로 연착륙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주가 자체는 뭐 연초나 그때 뭐 한번 이렇게 변동성이 있더라도 좀 몇 프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좀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자, 또 대부분이 이렇게 예상을 하듯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좀 평균이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가 있었을 때 그때 평균을 한번 내보면요. 주가 고점에서 저점 하락 평균을 내보면 한 51% 정도 나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1% 정도, 그러니까 지수가 반토막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아까 장에서 보셨듯이 지금 9월 저점 기준으로도 35% 정도 하락했습니다. 즉 경기 침체가 있다라면 주가 하락폭은 그 전저점보다 좀 더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기는 싫은데 연말이고 그다음 또 연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배워야 산다를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조금 자료를 갖다 놓고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그때는 살펴볼 생각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현재 구간은 아까 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특별한 모멘텀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평균선을 수렴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수렴하는 구간이 1월달 뭐 이 이평선 구조를 좀 보게 되면요. 어쩌면 저 1월 두 번째 목요일이 1월 옵션 만기일이죠. 그 옵션 만기 즈음 할 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근데 그때까지도 현재 같은 이런 주가가 62평선 밑에 깔려 있고 그다음에 22평선 자체를 돌리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부터는 아랫방향으로 좀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시청자님들께 저도 좋은 얘기만 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좀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을 때는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제가 해야 될 몫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진행되는 방향을 보시고요. 주가가 시원한 모습이 안 나온다라면 야 이거 방향이 아래로 틀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수렴이 좀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큰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뭐 빠르면 1월 달 두 번째 목요일 옵션 만기 전후해 갖고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향후에 수급 방향을 좀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3년 시장은요, 어렵게 시작을 하고, 내내 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고 당하면 좀 덜 아플 수 있고, 미리미리 대비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지수라든지 수급의 큰 흐름들 파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종목에도 적절한 대응과 대비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